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속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바로 돌봄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장기 요양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전에는 자녀한테 뭘 물려줄까? 이게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녀를 위한 상속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품격 있게 돌볼까? 이 간병 자산을 만드는 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해진 거죠. 자, 이 숫자 370만 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개인 간병인 한 분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한 달 평균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370. 1년이면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이거 웬만한 직장인 연봉 아닌가요? 단순한 병원비를 넘어서 한 가정의 경제를 그냥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 셈이죠.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장기 요양, 이거 더 이상 옆집 얘기,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얘기,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됐다는 거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일반 병원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죠. 요양병원은 평균 입원 기간이 무려 160일에 달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환자 5명 중 1명, 그러니까 18%가 1년 넘게 입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간병이라는 게 잠깐 하고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하는 마라톤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데이터죠. 아니, 이렇게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문제인데 그럼 국가는,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안전망, 바로 공적 시스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예요. 나이가 드시거나 질병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들께 국가가 신체 활동이나 집안일 같은 걸 지원해주는 정말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적인 틀 위에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판을 뒤흔들 만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바로 2026년, 이때부터 간병비 급여화라는 게 시행되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26년 전까지는요, 환자나 가족이 알아서 간병인을 구하고 그 돈을 100% 내야 했어요. 근데 2026년부터는 특히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 병원이 직접 퀄리티가 보장된 간병인을 딱 붙여주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어때요? 서비스 질은 올라가고 우리 부담은 확 줄어드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어요. 이제 정부가 다 해주네? 그럼 난 준비 안 해도 되겠다.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 위주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는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죠.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우리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단 한 걸음 나아가는 조치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자, 바로 이 지점, 정부가 채워주지 못하는 이 빈틈을 민간보험 시장이 정말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아주 똑똑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민간 간병보험을 알아보시면 딱 2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형. 이건 뭐냐면 보험사가 알아서 검증된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편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는 없어요. 반면에 간병비 지원형은 말 그대로 돈을 줍니다. 현금으로요. 이게 왜 좋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보험료 내는 방식도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2가지가 있는데 갱신형은 처음엔 싸요. 부담이 적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반면에 비갱신형은 처음엔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딱 정해진 금액이 평생 가니까 길게 보면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처음엔 좀 싸게 갈 거냐?
아니면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갈 거냐? 이걸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돈, 비용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한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바로 내 삶의 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 통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어르신들 10분 중 거의 9분, 정확치 87.2%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낯선 요양시설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던 내 집에서 내 익숙한 공간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 공간에서 존엄하게 늙어가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바람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욕구,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이 강력한 시장의 요구가 보험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은 그냥 아플 때 돈만 띡 주는 상품이 아니라 고객의 삶 전체를,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는 고급 실버타운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도 해요. 병원 갈 때 혼자 가기 무섭잖아요. 동행 서비스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아파서 입원하면 집에 혼자 남을 우리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영양 맞춤 식단 배달은 기본이고요.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정부 정책부터 민간 시장의 놀라운 변화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나만의 돌봄 계획을 세우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가족들한테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품위 있게 꿋꿋하게 지탱하기 위해 미리 깔아두는 도로, 전기, 수도 같은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인프라 어떻게 까냐고요? 자, 이 4단계 청사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제일 먼저 나는 어떤 노년을 원하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국가가 기본적으로 뭘 해주는지, 그 한계는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죠. 3단계는 그 빈틈을 메워줄 민간 옵션들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탐색하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걸 합쳐서 나만을 위한 아주 튼튼한 간병자산 포트폴리오로 완성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상속이라는 낡은 개념을 넘어서서 간병자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혁신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굳건히 지탱해줄 그 인프라, 지금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